이러한 작용 한번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응급사회연료법의 9급의 원리, 사람이 평상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자아 통제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아 통제를 시키는 것은 우리 어떤 신체를 신경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뇌가 있고 브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절하는 척수신경 이런 체신경이 있어요. 중추신경과 척수신경 그리고 말초신경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소매틱 너브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또 조절하고, 예를 들어서 소화액을 음식 먹을 테니까 많이 내라, 침샘이 많이 나와라, 또 어떨 때는 또 위급하니까 심장아 너 빨리 뛰어라, 동공을 확대시킨다, 이런 교감성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촉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이 중추인데 거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조절작용이 평상시에는 잘 되는데 너무 이제 피곤하거나 또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이럴 때에는 자율신경이 되지를 않아요. 이걸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부정수소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또 정신적인 이완을 통해서 에너지가 차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뇌에 필요한 당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자율신경이 조절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게 언밸런스해진 경우가 또 있어요. 이것이 자율신경 이제 촉진하려면은 이제 교감신경이 또 안정시키려면 부교감신경이 서로 이렇게 밀고 닦고 해가지고 당기고 해가지고서 평행을 갖춰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이 딱 발생했어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율신경이 원만하지 않을 때에는 부교감신경이 이제 그 상황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교감신경 쪽으로만 항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까닭없이 혈압이 한번 올라갔다가 안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신경을 막 쓰다가 안정되어도 신경이 계속 피곤해지고 하는 그런 거이죠. 그런 작용들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자연의학 방법에서는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주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씁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강화시키는 것을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제라든지 신경 조절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연의학에서는 그 광명의학에서 이제 조금 제창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이 분지되는 영역들이 있더라. 그런 영역에 대해서 사연료법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많이 흐르는 부위는 대표적으로 후두부하고 선미골 부위, 엉덩이하고 뒷머리, 그리고 또 어딘가 하면은 이첨하고 귀끝, 이첨 따주는 거 포함해서 이첨하고 그 다음에 손발에 이 하별들이라든지 팔사열, 팔풍열, 손가락 이 정혈들이 부교감을 일깨우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감을 일깨워주는 방법들을 우리 광명의학에서는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응용해 가지고 위급 상황에 대한 따지기도 1차 흐름 경맥을 왜 따지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1차적으로 숨 쉬고 음식 먹고 하는 것은 경맥의 1차 분류고 그것은 바로 엄지, 검지에 해당되는 그런 경맥 흐름을 갖는 사관혈. 사관이라고 하면은 두 합곡하고 두 태충,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사이 거기에 올라가는 이 합곡하고 비슷한 자리가 태충입니다. 그걸 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따주는 것도 사관이라고들 많이 해요. 네 개의 관문. 관문이라고 하면 들고 날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여기는 다 지워졌네. 잘 들어오고 잘 배출하는 게 인간이라고 했을 때 잘 되는 거, 그 관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사관혈인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양의학 하는 의사가 그 창공에서 이렇게 살린 아니보이를 살린 거기에서 썼던 혈은 자기가 아주 특별하게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제가 물었더니 저에게 이미지도 보여줬습니다. 이미지가 이제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검지 손가락, 예, 그리고 검지 발가락, 이게 엄지 쪽, 예, 끝에서는 두 번째 마디지만 해부학에서는 그걸 첫 번째 마디라고 합니다. 손가락이 첫 마디가 이걸 터기, 기절골, 가운데를 중절골, 마지막을 말절골 그래요. 기절골과 중절골 사이에서 흑색과 적색의 분기점, 요 라인을 이렇게 바늘로 이런 방향으로 찌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어디 방향으로? 합곡 방향으로. 네, 발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한 장관의 1차적인 흐름, 장관으로 살펴보는 우리 인체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장관을 잘 들어오게 하고 잘 나가게 했던 그런 원리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는 상향을 따도 되고, 상향, 그리고 이 소상을 따도 되고, 그러나 이 두 개는 조금 달리 이용할 수가 있어요. 위급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호흡을 트게 해주는 경우, 숨을 편하게 쉬게 해주는 경우는 연수점이나 상향을 따줍니다. 여기 연수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광명 수지침에서 이건 엄지머리, 이런 경추, 흉추, 요추, 선추, 미추이기 때문에 이 연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뇌 연수에 해당돼요. 숨골. 그래서 숨골을 땄으니까 된다고 하지만 아까 장관에 의한 1차 흐름이라는 것도 또 다른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숨을 튀고 중풍에 또 바로 하는 그런 치료하는 그런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상향이라고 하는 게 대장경이란 말이에요. 대장경은 제일 큰 역할이 우리 몸의 독소를 저하시킵니다. 체독을. 그래서 피부병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경기로 나가지고 39도 넘어가면서 경기가 나타나거든요. 젖먹이들이. 이럴 때 따주는 게 바로 이 상향이에요. 상향이나 아까 이 박사가 땄던 이간이라고 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따주면 좋아지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도 좀 여유가 있다라면 그 끝을 안 따고 그냥 바로 합곡에 침을 놔도 되고, 또 사관 개념에서 팔관 개념이 있어요. 요 합곡, 그 다음에 곡지, 그래서 태충하고 우리 다 아는 족삼리, 그럼 몇 개예요? 2개씩이니까 8개예요. 그걸 팔관이라고 합니다. 팔관. 8개의 관문이라고 해요. 그런 상태에 침을 놔도 효과는 납니다. 그러나 위급할수록 손끝으로 이렇게 가장 예민하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향이라는 정열을 많이 따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어떤 구급적인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구급혈에 어떤 책자에 10손가락을 다 따라, 10선을 다 따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따잖아요? 뭐 1차익자 먼저 땄잖아요. 누가 새끼부터 따겠어요? 이 엄지부터 따겠죠, 순서적으로. 그러면 벌써 풀린 거예요. 근데 풀렸는데 요놈 따면은 요거는 허당인 것이지. 요걸로 안 풀리면 이렇게 딴다라고 하는데, 요거 따고 조금 기다려봐요. 이걸 좀 짜주고. 그러면 풀릴 텐데, 이걸 다 따요. 그럼 온몸에 모든 길을 다 터버렸으니까, 들어온 것은 다 들어왔는데, 나갈 것도 다 나가면 내 몸에 남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그 위급 상황은 극복이 되지만, 애후가 안 좋은 거예요. 조금 시간을 많이 해서 원기가 차려지는 거예요. 애들 병기가 났다, 딱 따가지고 좋아졌는데 이놈을 다 땄다? 그러면 애기가 희마리가 없이 한동안 지내야 돼. 우리 몸도. 그러니까는 가장 적재적소에 탁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손가락 5개에 대한 그런 원리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엄지라고 하는 것은 폐와
기관지염, 호흡곤란, 또 식은땀, 또 소모성 질환 예방에 엄지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지금 그 어떤 건강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따기만 할 겁니까? 우리 드라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따기보다 또 좋은 것이 있어요. 손가락 5개에는 살이면서 뼈인 것이 있네. 살, 기육이면서 뼈, 신장의 기운을 갖고 뼈인 것도 있어요. 뭐예요? 손톱, 발톱이에요.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눌러주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눌러주고, 그 다음에 소지손가락 아까 심장, 소장, 신장, 방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기 부족, 소변, 생리통 이런 것들은 소지손가락을. 그 다음에 중지와 약지는 이건 심포삼초. 이게 굉장히 그 온전한 상태의 심장. 다시 말해서 심장이 군주로서만 있지 않고 그 상화라고 그럽니다. 재상상자.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심장에 대한 어떤 증후군들을 다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심포인 중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귀가 잘 뚫리네, 귀가. 여기 심장. 혓바늘이 또 잘 없어져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 여기 이제 써져 있죠. 고혈압, 두통, 혈압성, 이명, 난청,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좋아져. 또 약지 손가락 여기에서는 이게 3초 관충인데 여기는 편두통이 또 잘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근무력증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오지에 대한 1차 숨 쉬고 또 대변 편하고 또 여기에서는 그 신장 기능 좋아지고 심장 기능 좋아지고 2차 그 다음에 3차 마지막 단계에서는 3차는 심포 3초 다음간 여기에서는 자완성 이게 오간에 대한 특히 기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그 구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한 것까지도 이제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혈요법에 대해서 응급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저희 상호가 광명입니다. 왜 광명이라 했나? 제가 35년 전 1985년도 이제 11월 5일 날로 여기를 오픈을 했어요. 사업장록이 나왔는데 저희 부친 호산 선생님께서 제기도 하려고 하니까 너는 상호를 광명이라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어떤 어떤 상호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광명 한의사라고 넣어서 이제 상호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혈을 힘들게 생각하시더라고. 막 삼등침으로 찔러야 되고 아니면 그 당뇨 혈당계 란셋으로 이렇게 한번 걸었다가 탁 내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그 기계공학적인 아이디어가 좀 빨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85년도에 오픈을 해서 89년도에 특허를 내 가지고 이 광명침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침을 제가 이름을 광명침이라고 그랬어요. 왜 광명이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걸 탁 따면은 깨어난다. 광명침. 그래서 광명침을 특허 내가지고 만들었더니 이거 전 의료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고려 수지침도 많이 어떤 붐이 되었었고 그래서 민중의학적으로 굉장히 사혈요법이 쉽게 돼가지고 거의 그냥 집마다 뭐 한 집 걸러서는 다 사혈침이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업하면서 참 그런 보람도 느꼈습니다. 사혈침 한번 보여드릴까요? 광명침. 이렇게 특히 엄지 같은데 이렇게 툭 따주고 엄지 따주는 것을 이니셜로 하죠. 하여튼 이런 저는 이제 위급한 상황들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 광명침으로 또 많이 또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제가 결론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조금 요약을 하자면, 그 다른 학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위급한 상황이면은 엄지손가락이 자기 머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자, 이게. 의심하지 말자. 예. 다른 학회에서는 뭐 가운데가 머리다, 근데 그 가운데에 머리 있어요. 중지머리 광명의학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에서 이 의식을 깨어나게 할 때에는 엄지머리를 따줘라. 예,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뭐 저 아까 본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좀 빠뜨린 거 하나를 제가 아주 중요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외로 장관의 문제, 장관, 부장, 위장관, 그 다음에 그 저 황장, 학문이라고 했는데, 그 장관의 문제를 관련 지으면 조금 의외로 어려운 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거의 세미나를 매주마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중풍 후유증이 있어요. 계속. 근데 별 치료를 다 받아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과식을 하고 그다음에 뇌졸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속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당신은 중환침을 한번 맞아보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침대에 눕혀놓고 회원들이 보는 앞에 중환침 이렇게 긴 놈을 여기서 배꼽까지 해서 중정에서 8촌인데 4촌 딱 정해가지고 탁 침을 이렇게 꼽죠. 이렇게 쭉 꼽으니까는 배가 쑥 들어가죠. 이렇게 배 쪽으로 침이. 그거는 뭐냐, 위에 외벽을 건드리는 거야. 자, 좀 더 들어갑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쭉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었으면 밥알 이런 거 통과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에 내벽을 또 이렇게 내벽을 쑥 누르고 놔두면 쑥 올라와요. 위에 연동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원래 유침을 한 15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심자를 했기 때문에 유침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쑥 빼줬죠. 빼주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트림을 뚝 하는 거예요. 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다음 세미나에 한 몇 번째 세미나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의 어떤 중풍의 후유증이 그냥 날이 갈수록 이게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요약해 설명드리면, 인간의 어떤 그 위급 상황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먹는 거에서 위급 상황이 많이 온다 하는 것을 좀 가중치를 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 이야기입니다. 이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광명침 비법의 그 인간의 발생학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면서 인간의 구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대처하고, 또 아예 구급 상황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도 자연의학이 한 몫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개되는 우리 구급법에 대한 광명의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